1780년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온 일을 상세하게 기록한 여행기 열하일기. 이 중 한 대목에 박지원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심환은 원래 청나라의 약인데 왜 청나라의 청심환이 아닌 조선의 청심환을 좋아하냐 물으니 청나라에는 가짜 청심환이 수두룩하다.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18세기 문서에도 나타나는 중국산 물품의 짝퉁 이미지. 대체 언제부터, 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담배, 이어폰, 쌀, 고기, 심지어 계란까지 다 가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정품 비율은 오직 37%. 즉 취급하는 상품 3개 중 2개는 가짜 상품. 끝을 모르고 진화하는 중국산 짝퉁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에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은 걸까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가 격동했던 19, 20세기에 내후 외환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몇십 년 만에 큰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2010년부터는 GDP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큰 성장을 한 걸까요? 국민들의 의식이 경제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로 자주 손꼽히는 것들이 바로 중국의 니엔즈 문화와 관시 문화, 그리고 산자이 문화입니다. 니엔즈는 한국의 체면과 비슷한 말로 중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명품을 걸치고 싶은데 진품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짝퉁이라도 걸쳐 체면을 차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관시 문화입니다. 관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 중국인들은 자신과 상대 사이에 이 관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국은 영토도 넓고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과 관시가 없는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중국인들은 남을 함부로 믿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품을 남에게 팔고 있다 해도 속아서 산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자이 문화입니다. 산자이는 산적들의 소굴을 뜻하는 단어로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품이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유지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산자이 문화 같은데요. 산자이는 2003년 중국 광저우와 선전 등의 소규모 공장에서 외국 유명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생산한 산자이 핸드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관만 똑같이 따라하다가 자체 IT 기술이 발전하며 원제품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재창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다른 제품군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산자이 문화를 표절이 아닌 재창조로 보는 인식이 늘어났습니다. 짝퉁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 지적재산권부 국장까지 산자이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니 재창조란 이름하에 끊임없는 표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왜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짝퉁들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짝퉁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짝퉁 제조와 유통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많고, 중국 단체 관광 코스에는 짝퉁의 성지인 홍차오 시장이 꼭 들어갈 만큼 중국은 짝퉁으로 인한 큰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 비해 자국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법을 이용해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자국 기업에는 지재권 정책을 느슨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의 문화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의 모방을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글로벌 완구업체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러핀 대표 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러핀은 2015년부터 레고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짝퉁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이시는 짝퉁 루이비통 제조 유통업자 62명을 체포하고 2,000여 개의 가짜 제품 1억 1천만 위안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우호 세력 넓히기에 나선 중국이 유럽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재권 보호를 통해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지적재산권을 지키며 공정한 세계 경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